906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공부만 잘하는 아이는 AI로 대체됩니다. 저자 안재현. 출판일 2024년 4월 8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자녀 교육 방법을 알아보자. 책 소개.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천여 명의 학생을 하버드 아이비리그에 보낸 20년 차 글로벌 교육 컨설턴트가 말하는 미래 인재의 조건. 공부만 잘하는 아이는 AI로 대체됩니다는 20년 차 글로벌 교육 컨설턴트이자 미래 교육 전문가인 저자가 우리 아이들을 미래형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담아낸 책이다. 저자에 따르면 최근 하버드대를 비롯해 미국 명문대 입시의 기준이 바뀌는 중이다.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진 학생이라고 해도 합격 통지서를 받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교육 트렌드를 선도하는 이들 대학은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까? 이들이 신입생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은 이제 더 이상 탁월한 고등 교과 성적, 다양한 교내외 활동 이력, SAT 고득점이 아니다. 미국 명문대 입시의 당락을 좌우하는 항목은 흔히 소프트 스킬이라고 불리는 개인적 자질이다. 즉, 인내력, 끈기,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협력할 줄 아는 능력 등 정량적으로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토대로 작용하는 개인적 특성이었다. 이와 같은 소프트 스킬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 우리 아이들이 꼭 함양해야 하는 자질과도 일치한다. 주어진 문제의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은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추월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경쟁력을 공부만 잘하는 능력에서 찾을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안재현, 교육 컨설턴트. 20년 차 베테랑 교육 컨설턴트이자 미래 교육 디렉터. 초등학생 시절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가 그곳에서 줄곧 청소년기를 보내며 미국 공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다. 이후 UCLA에서 경제학 학사를, 컬럼비아대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졸업 후에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 등 다양한 국가를 넘나들며 수많은 에듀테크 스타트업, 교육 대기업 등에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학원과 유학원 등도 직접 운영하면서 글로벌 교육 시장의 트렌드를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접했다. 이와 같은 다채로운 경험과 미래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신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MIT 등 다수의 미국 최상위권 명문대에 진학시켰다. 책에서 얻은 내용. 50% 이상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미래.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의 핵심을 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미래 직업 리포트에 따르면 보고서가 만들어질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의 직업을 가질 나이가 될 무렵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을 가질 확률은 무려 65%에 달했다. 이 말은 곧 오늘날 존재하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이나 로봇 시스템 등으로 대체되어 사라진다는 의미다. 실제로 최근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면 이런 예측이 결코 허황된 전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가령 2022년 11월 초기 베타 서비스가 시작됐고 2023년 5월 안정화된 베타 서비스가 시작된 생성형 AI인 챗GPT의 경우를 살펴보자. 챗GPT는 현재 유료 버전인 4.0까지 공개된 상태인데 전격 출시된 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챗GPT-4에게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 등을 치르게 한 결과 챗GPT-4가 최상위 10% 점수를 받는 결과가 나왔다. 주어진 문제를 풀고 그것의 정답을 찾는 능력은 이제 인간보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우월함을 선보이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엔비디아의 대표인 젠슨 황은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보정상회에 대담해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들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생성형 AI의 발전 속도는 오늘날 굉장히 빨라서 젠슨 황의 말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 현장은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방식으로 21세기 아이들을 키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변화가 더디다. 많은 학부모가 수능 고득점, 명문대 입학을 목표로 자녀들에게 선행학습, 족집게 과외 등을 시키는 상황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직업 안정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 광풍이 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50% 이상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미래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옳은 해법일까?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을 키워주려면 분명 다른 방향의 교육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공부만 잘하는 아이는 AI로 대체됩니다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년 차 글로벌 교육 컨설턴트이자 미래 교육 전문가인 저자가 우리 아이들을 미래형 인재로 성장시킬 방법론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지난 20년간 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을 하버드대를 비롯해 미국 최상위 명문대에 진학시킨 베테랑 교육 컨설턴트로 미국, 중국, 한국 등 전 세계를 넘나들며 글로벌 교육 현장을 두루 경험했다. 또한 미국의 명문 보딩스쿨인 미스 포터스 스쿨, 스토니브룩 스쿨 등에서 일하며 혁신적인 미래형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해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현재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교육공학을 연구 중인 저자는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과 교육을 어떤 식으로 결합하면 좋을지,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사회에 걸맞은 핵심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부만 잘하는 아이는 AI로 대체됩니다는 한국과 중국의 교육시장, 미국 명문대 입시, 미국 명문 보딩스쿨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글로벌 교육 현장을 거친 저자의 내공과 경험이 어우러져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가져다주는 교육서다. 챗GPT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래는 AI의 시대다. 우리 부모 세대가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 세계로의 이동을 경험한 디지털 이민자라면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게 된 디지털 네이티브다. 디지털 이민자인 부모 세대들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배우고 받아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성장할 때의 기억만 가지고 우리 시대에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생각들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기만 한다면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경쟁력은 디지털 시대에 무척 약화될 것이다. 하버드대와 같은 미국의 최상위권 대학들이 원하는 학생은 학업 스펙이 뛰어난 학생이 아니다. 이들은 학력 스펙을 뛰어넘어 쉽게 말해 기꺼이 사고를 칠 수 있는 사람, 판을 바꾸는 사람을 발굴하고자 애쓴다. 메타의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테슬라의 창업자이자 CEO인 일론 머스크 등은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가까운 인물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시대의 변화를 읽고 그보다 한 발 앞서 신기술이나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 시대의 흐름을 선도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즉, 이미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고 통과하기 위해 모두가 하는 방식에 따라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창의성과 용기, 추진력과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그 자신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심이 된 사람들이었다. 영미권 사회는 실패를 한다고 해도 대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편이다. 실패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하다. 가령 2009년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페일콘이 대표적이다. 페일콘은 창업자와 투자자 등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자신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실패의 이유를 분석하면서 해법을 논하는 자리다. 실패를 감추기보다 드러내고 공유함으로써 이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은 한 번의 실패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는 편이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로 공무원이나 선생님, 혹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선호하는 것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글로벌 인재가 되는데 영어 능력은 필요 조건임이 맞지만 이때 영어를 잘한다는 의미는 높은 영어 시험 점수, 유창한 발음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유창하진 않아도 자기만의 생각이 분명하고 매력적이면 세계가 주목한다. 영어는 그러한 생각을 담아내고 표현하는 그릇에 불과하다. 실제로 해외에 나가보면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부끄러워서 혹은 내 문법이 틀릴까봐 입을 꾹 다물고 대화하지 않는 친구보다 영어 실력이 조금 모자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대화에 참여하려는 적극성을 보이는 친구들이 나중에 언어 실력도 훨씬 빠르게 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더 많은 호감을 받는다. 만약 당신이 미래에서 왔다면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2022년 커다란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기억하는가?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진도준은 과거로 돌아가 흥행을 장담할 수 없는 영화 타이타닉에 투자하고 훗날 아마존으로 성장하게 되는 작은 인터넷 서점 코다브라의 주식을 매수한다. 또한 한국 경제가 승승장구할 때 원화를 달러로 전환해 외환 위기에 대비했으며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모티브로 한 새 서울타운을 만드는 데도 참여한다.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이 과거에 예측하지 못했거나 일어날 수 없다고 확신했던 일들에 대해 미래에서 온 그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판세를 내다보고 있었던 그는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켰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이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자연스레 내가 만일 진도준 같은 능력을 가졌다면? 하고 상상하게 됐다. 만약 내가 미래를 이미 경험해보고 현재로 다시 회귀했다면?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때의 교육은 과연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교육과 같을 수 있을까? 나는 이러한 상상을 이 책을 보고 있는 독자들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봄으로써 우리는 교육에 대한 관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요즘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의사라고 한다. 가령 대기업과의 연계로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는 상위권 이공계학과에 합격하고서도 의대나 치대,
약학대 등에 지원하려고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의학계열 선호의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다. 이와 같은 의대 열풍의 가장 큰 이유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직업 안정성이 크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가 20년 후에 의사가 됐다고 생각해보자. 과연 20년 뒤에도 의사라는 직업이 오늘날 의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점유하고 있을까? 그때도 의사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남아있을까? 물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소임인 의사는 시대가 변화한다고 해도 언제나 필요한 직업임이 틀림없다.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의학기술은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기도 하다. 한편 이제 이미 웨어러블 기술을 통해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착용 및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들이 개발되어 각종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또한 AI가 유전 정보 데이터를 이용해 우리 몸의 질환을 사전에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기도 하다. 로봇 수술도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진행 중이며 이는 앞으로 더욱 확산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미래의 의사가 여전히 동경받는 직업으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의사가 하는 일이 지금과 비슷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즉, 그때가 되면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이 지금 요구되는 것과 매우 다를 가능성도 있다. 다시 앞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자. 만약 당신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미래에서 왔다면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 분명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미래에서 현재로 회귀한다는 것은 시나리오 속 가정적인 상황이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진도중과 달리 한치 앞의 미래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흐름을 보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오직 인간만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던 창의력이 필요한 예술 같은 분야마저 이미 AI 기술이 침투해 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상황이다. 가령 원하는 화풍과 몇 가지 키워드만 넣으면 이를 구현한 회화 이미지가 단 몇 분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세상이 됐다. 심지어 캐릭터의 유형과 동작, 장면에 대해 묘사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AI 시스템까지 개발된 상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와 같은 AI 기술은 앞으로 더욱 발달할 것이다. 이런 시대에 특정 직업을 얻는 것을 목표로 부모나 선생님이 시키는 공부만 성실히 잘해내고 선행학습과 반복된 암기를 통해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미래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과연 인재라고 불릴 수 있을까?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후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을 거쳐 2010년부터 아이비리그 대학이자 미국 최고 인기 대학 중 하나인 컬럼비아대에서 교육공학으로 석박사 과정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미래의 인재가 될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나의 학문 주제로 삼고 그에 관한 답을 고민하는 시간들을 거쳤다. 졸업 후에는 전공을 살려 미국과 중국, 한국의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살펴보고 교육 컨설턴트로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내가 그동안 배우고 연구한 내용들을 적용해왔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고민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이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게 될 아이들. 2016년 세계경제포럼 WEF이 발표한 미래 직업 리포트에 따르면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이후 사회로 진출의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초등학생일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을 가질 확률은 무려 65%에 달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 지구상에서 벌어진 수많은 변화를 떠올리면 터무니없다고 여겨지는 수치도 아니다. 가령 비슷한 시기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우주 로켓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로켓을 재활용하는 혁신적인 첫 성공을 이루어냈다.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는 지금까지 300회가 넘는 로켓 발사와 우주 미션을 성공시켰으며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과 함께 우주여행 개막식을 올리기도 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화성에 인류 정착지를 개발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말이 이제 곧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2032년에는 달 착륙을, 2045년에는 화성 지질조사에 성공하는 것을 중장기 우주 전략으로 선포했다. 급속한 변화는 실물 경제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지는 중이다. 2009년 처음 만들어지고 2016년 무렵부터 조금씩 세간의 관심을 끌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도 이제는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투자할 만큼 성장세를 이루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실현된 암호화폐로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생길 수 있는 해킹을 막는 데이터 위 변조 방지 기술이다. 이 기술은 모든 거래 정보를 네트워크 참여자 전체와 공유하는 분산 원장 기술 DLT의 한 형태로서 데이터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 계약 이행이 자동화되어 금융, 부동산,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인간 삶의 많은 부분이 가상의 온라인 공간에서 구현되는 시대의 문서나 데이터의 진위 여부는 무척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앞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작용하리라고 전망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드론이 하늘을 날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시대가 됐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해 유전체 교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사용해 후천 성면 역결 핍증후군을 앓는 부모로부터 해당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아 해당 질환을 겪지 않는 아이가 태어나는 일도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는 최근 사지가 마비된 환자의 두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이와 같은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술 등의 변화에 가속도를 더했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수많은 서비스가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온라인 기반 시스템이 한층 더 강화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은 커다란 수익과 시장 점유의 기회를 얻게 됐다. 간단하게는 음식 주문에서부터 학교 수업, 회사 업무 등의 영역에서 온라인화가 이루어졌음은 이미 모두가 경험한 사실이다. 즉, 세계경제포럼이 7년여 전 예측한 대로 불과 몇 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런 시대의 흐름과 벗어나는 직업이나 산업 영역들은 빠르게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현재 미국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미래 시대에 걸맞은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나가야 하는 다양한 국적의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그 일환 중 하나로 지난 2023년 2월 한국에서 학부모를 위한 챗GPT 워크숍을 진행했었다. 챗GPT는 오픈AI가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챗봇으로 내가 워크숍을 진행할 당시에는 초기 버전의 베타 서비스가 처음 실시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워크숍에 참석한 학부모님들은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따라 챗GPT가 에세이, 시, K-팝 가사를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 능력에 감탄했다. 그로부터 불과 1년 후 챗GPT는 GPT-4의 형태로 업그레이드되어 교육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됐다. 현재 글로벌 기업 구글에서 출시된 제미나이를 비롯해 수많은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들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혁신을 불러오고 있는 중이다. 챗GPT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래는 AI의 시대다. 우리 부모 세대가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 세계로의 이동을 경험한 디지털 이민자라면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게 된 디지털 네이티브다. 디지털 이민자인 부모 세대들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배우고 받아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성장할 때의 기억만 가지고 우리 시대에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생각들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기만 한다면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경쟁력은 디지털 시대에 무척 약화될 것이다. 변화한 시대는 새로운 인재를 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됨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리더의 조건도 바뀌고 있다. AI와 자동화 시스템이 일상화된 세상은 컴퓨터와 AI로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를 원할 수밖에 없다. 암기를 잘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출제된 시험을 잘 보며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능력은 이미 컴퓨터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능가한 지 오래됐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의와 관심만 있다면 온라인 공개 수업을 통해 해외 유학을 가지 않고도 하버드, MIT 등 최고 수준의 글로벌 대학의 수업을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오히려 교육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음도 시사한다. 발전된 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시공간이나 비용의 제약 없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장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꿈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당장은 비록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왜 중요한지 깨우치고 나도 배워보고 싶다 하는 동기부여만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상에는 챗GPT를 비롯해 신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무척 많기 때문이다. 각각 11살, 8살, 2살인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 아빠이자 미래 교육을 설계하는 교육 컨설턴트로서 나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다가올 미래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매일 끊임없이 고민한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5년 2월 미국의 유명 주간지 뉴스위크에는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단 기사 하나가 실렸다. 인터넷이라고? 저런! 제목 그대로 인터넷의 미래 가능성을 비판한 기사였다. 이 기사는 누가 과연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저장해 결제를 할지, 누가 과연 전화나 팩스가 아닌 이메일을 사용할지, 누가 과연 전자책을 읽을 것인지 대해 확신에 찬 시선으로 의문을 던졌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두가 잘 알지 않는가?
당시 대다수의 사람이 앞으로는 인터넷과 온라인에 기반한 생활 양식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말에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같은 인물은 시대의 흐름을 잘 꿰뚫고 월스트리트를 퇴사한 후 온라인 서점을 설립했다. 오늘날 시가총액 2,500조 원이 넘으며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이 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과 같은 경우처럼 성공은 언제나 변화의 조짐을 한 발 앞서 알아차리고 그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적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다.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할 줄 아는 것이 성공, 아니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능력이다. 나는 앞으로의 교육이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또 지금 그것이 트렌드라고 해서 불안에 쫓기며 코딩 학원을 보내고 영어나 수학 선행을 아무리 시킨다고 한들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교육에 대한 비전 없이 그저 사교육 시스템에 아이를 집어넣기만 한다면 그렇게 공부의 기술을 배운 아이가 다가올 미래를 살아갈 경쟁력을 갖추기란 어려운 일이다. 나는 미국 아이비리그 입시 전문가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유형의 학생을 보아왔다. 그 중에는 굉장히 우수하고 명민한 학생들도 많았지만 어렵사리 명문대를 입학하고 졸업해 사회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이나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회사가 원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 못해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어 고충을 토로하는 학생들도 자주 만난다. 학창시절에는 모범생, 우수 학생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남부럽지 않은 성적을 올리던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커다란 벽에 부딪혀 자아실현과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키워야겠다고 늘 다짐한다. 나는 나의 자녀들과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지금 당장의 성적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앞으로의 미래를 독립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당당하게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를 더 잘 외우는 방법이 아니다. 이러한 지식은 삶을 잘 살아나가기 위해 필요한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 다가올 미래 사회는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한 시대이기도 하겠지만 그로 인한 반대급부로 다양한 문제들이 공존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기후위기와 같은 환경 문제, 저출생 고령화 같은 사회적 문제 등이 그것이다. 미래 사회가 원하는 인재는 이러한 문제들을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지식과 관점을 지닌 사람이다. 우리 아이들의 배움의 목적이 그저 명문대 합격, 대기업 취업 등에 머무르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 배움은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끝없는 과정이다. 그리고 학생 시절의 습득한 진실한 배움의 태도는 어른이 되어서도 변화하는 흐름에 유연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 책에 담은 나의 경험과 생각들이 독자분들에게 교육을 바라보는 새롭고 유연한 시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저자로서 그것만 한 기쁨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